바로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방송에서 여러분 이제 앞전에 우리 박준영 변호사하고 인터뷰 하느냐고 얘기 못하고 좀 넘어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요즘 이제 요즘 그 사건의 마무리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개돼지 발언,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그 발언이 있죠. 교육부의 3급 고위공무원으로 있는 바로 나향욱이죠. 나향욱. 이 사람 사건 관련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누굴까요? 바로 천황폐하 만세, 이정호. 이 사람이 완전히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향욱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한다고 하고, 또 하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입니다. 박승춘이가 그 해임 건의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중심축에 있었는데, 이 나향욱이 이 발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한쪽으로 몰리니까 천황폐하 만세와 그리고 또 그 광주 민주항쟁을 학살했던 공수부대의 행진을 주도하고 이물리한 행진곡 등을 끝내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이 합의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하는 것으로 제멋대로 한 우리 박승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물 건너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다. 반드시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이런 이종호 같은 자들이 계속 공직에 있으면 안 되겠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구의 책임자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들 있죠. 바로 일본 자위대 창설 축하쇼 문제입니다. 바로 이 방송 있고 내일이죠. 내일 12일날 서울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일본이 자위대 창설 62돌 62번째 행사를 갖는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1954년 7월 1일날 일본 자위대가 창설이 됐고, 이걸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서울에서 축하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일본이 자기네들 군대 자위대를 창설했는데 왜 대한민국에 와서 축하를 하냐, 누가 허락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락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돌잔치 하거나 결혼식 할 때 호텔에 가서 돈 주고 예약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랍니다. 그냥 누가 허락하고 뭐가 아니라 그냥 일본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 가서 돈 내고 대여했대요. 그리고 초청장을 날린 게 바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이걸 한다는 건데, 자, 이 호텔에서 이런 행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일본이 자기네 나라의 자위대, 이건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잖아요. 왜 일본은 지금 이 자위대를 일본 군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들의 욕심이고, 그래서 평화헌법을 바꾸겠다,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자위대가 아니라 해외도 파병하겠다. 이거 뭡니까? 결국은 남의 나라를 다시 재침략하는 데 있어서 기반 닦겠다라는 것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외국이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면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자위대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 자위대를 외국에도 나갈 수 있는 일본의 군대로 바꾸려고 하느냐. 자, 그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전 세계, 일본의 이런 재침략 야욕에 의심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지켜보고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뭐냐. 일본이 왜 자꾸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기네들의 식민 지배로 침략을 했던 대한민국에서 자위대 창설 행사를 갖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한축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군도 일본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호텔에서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왜 거기 가서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해도 되고 일본은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하지 말고 일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른바 그쪽에 일본의 자위대 행사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반론이 뭐냐면,
한국도 하면서 왜 일본이 하는 걸 가지고 따지고 말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거기서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행사를, 국군의 날 기념식을 왜 우리나라 세금을 써가면서 거기서 왜 괜히 합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일본도 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침략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2014년과 2015년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한 호텔에서, 롯데 호텔에서 이걸 하려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발하고 항의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취소하고 일본 대사관 안에서 소규모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서울 한복판에서 큰 호텔에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뭡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 예. 바로 지난해 12월 29일 날 있었던 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야합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근혜 권력이 일본하고 야합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는 뭐 문제 없다. 예, 한국의 눈치,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복판에서 이런 행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어떻게 자기 멋대로 국회 승인도 없이 야합을 하고, 그리고 그 야합을 하니까 자신감이 뭐 끌어 넘치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국방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감 정서와 상관없이 이 자위대 행사에 축하 사절단을 국방부 국장급으로 해서 보내겠다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돼도 됩니까? 내일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을 낮 2시서부터 에워싸고 집단적인 항의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일본 대사관 또 국방부에 항의 전화와 연락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지금 이제 항의하는 현수막 웹자복 하나 구하시면 같이 여기다 올려주셔서 항의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로로루러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베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자, 정말 싸잡아서 묻어버리자 라이트 직신예. 아이고 굉장히 과격하시군요. 민원연 소연이 어쩐지 더러운 친일 매국당 다 숨겨놓은 열혈사인님, 냉혈사인님구나. 냉혈사인님 설한복판에서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카크테님은 개돼지, 우리나라 땅에서 호로가 메뚜기님 말씀하셨고요. 돌멩이님 어제 일본 참여연, 맞아요. 총선 세대별 투표 결과를 보니 엄청 참담하더군요. 침략 헌법으로 바뀌면 가장 먼저 죽어가는 일본 고3 20대들이 자민당에 43% 지지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니 할 말이 없네요. 정말 할 말이 없지요. 이런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지금 점점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점점 어려운 상황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안 되고 우리도 일본 가서 국군의 날 같은 행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그때 그 사건인데요. 여러분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슬픈 날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와 고통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 자, 금강산 관광 그때 그 사건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 꼭 8년 된 날입니다. 오늘이. 금강산 여러분, 금강산 다들 한 번씩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1998년도 11월 18일 이날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바로 그 금강산의 문이 이날 열렸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북한과 대한민국이 합의하에 현대그룹이 추진해
해갖고 대북 관광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요. 98년도 11월 18일 첫 관광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날 동해안에서 동해항에서 배가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첫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후 2003년도 9월에 육로 관광, 버스로 직접 그 육로를 통해서 관광이 시작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배 타고 금강산 가는 것도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육로, 버스를 타고 가는 거는 한 4번 정도에서 총 5번 정도 제가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언제나 갈 수 있는 관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한 4번 가니까 미안해갖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가족들과 같이도 금강산도 다녀왔는데, 우리 무희님은 전 육로로 가보셨다고 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육로로 많이 다녀오셨나요?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시면 시원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이 저는 많은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금강산 못 다녀오신 분도 한번 금강산 가보고 싶었는데 시카트 피바다님 못 갔다 오셨구나. 아유,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못 가신 분들이 많다고요. 더 알마님도 미루다가 중단돼서.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배 타고 금강산 한번 가시죠, 저 다녀왔는데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나중에 육로로 버스 타고 가면 될 텐데 뭐하러 힘들게 배멀미하면서 배를 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 성견지명이 정말 있으셨어요. 98년도에 배를 타고 가던 게 5년 후에 2003년도 9월에 버스로 간 걸 보고 대단했는데, 그래서 좀 가시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갔더니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이건 틀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건 틀렸어요. 언제나 갈 수 없었고, 2007년 이 안타깝게도 2008년도 7월 11일 날, 그만 바로 오늘이죠. 2008년 7월 11일 만 8년 전 오늘 그만 그날 이후로 금강산은 문이 닫혔습니다. 금강산은 문이 닫혔는데 우리 얌얌치킨님 양념치킨을 좀 어렵게 쓰셨구나 일부러. 가보고 싶어요 요 이랬고, 열애검택님 저요 가보고야 싶지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열애검택님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을 곧 가실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숲 고양님도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가시면 참 좋았을 텐데, 무박 2일 코스 9만원짜리도 있었던 걸로 기억. 9만원짜리 있었어요. 근데 무박 2일짜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행 상품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10%인가 또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거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해갖고 지원금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는 경우에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금도 주고 해갖고 정말 열심히 전쟁보다 더 싼 비용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정주영 회장이 이 금강산 관광을 뚫기 위해서,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금강 지역으로도 관광 구역이 이제 확장되기도 했고, 또 2007년도 12월 15일에는 진짜 여기는 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저도 개성관광도 이때 열렸었거든요. 근데 개성관광을 못 가봤어요. 갈 기회가 또 있었는데 이것도 언제든지 갈 줄 알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다른 분한테 양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를 또 다른 분이 가고 이랬죠. 근데 저 끝내 못 가봤는데, 자 이렇게 개성과 그리고 금강산 등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결정적 계기, 북한 관광이 열리게 된 거는 정주영 회장이었죠.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방북 소떼 500마리, 500마리의 소떼를 트럭에 싣고 방북을 했던,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주목했었습니다. 예, 대단한 화제였죠. 그런데 이때 현대 이사진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답니다.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 소 500마리와 그 소를 싣고 올라가는 그 트럭, 이걸 가지고 가서 그냥 다 북에다가 주고 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불필요한 비용을 내느냐. 이벤트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고 과도한 비용을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정주영 회장이 한마디 했답니다. 예, 왕 회장이니까 뭐 반대 그렇게 많이 해도 사실 듣지도 않지만 이분이 이때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얘기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다 정리가 됐대요. 뭐라고 했냐, 왜 이렇게 생각들이 짧으냐 라고 하면서 내 꿈은 이런 것이다. 자기는 러시아 가스,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 땅을 통해서 파이프로 연결해 갖고 가져온다면 우리 현대가, 한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에너지의 중심 국가가 될 거다. 그걸 위해서 밑밥, 북한과 교역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 이 정도를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을 들으니까 이사진들이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포부 아닙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러저러한 논란도 많고 구설수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백사장의 지도 하나만 가지고 조선소를 지었다, 이거 유명한 일화인데, 그것처럼 정말 이것 또한 대단한 거죠. 소 500마리와 트럭을 갖다 주고, 그리고 러시아 가스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북한을 관통해서 대한민국으로 갖고 오도록 하는 이러한 발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님, 오늘 전자상가에 카메라 고쳐갔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한 장 10,000원을 3장 10,000원에 판다고. 아,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로도 마음이 짠해지더라. 그쵸,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여러가지로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금강산 관광의 문이 닫게 된 건 물론 대한민국의 잘못은 아니었죠. 북한이 잘못한 거죠. 2008년 7월 11일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스테리도 있었고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여하간 사건 내용, 당시에 박왕자라고 하는 분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그만 북한 인민군에 피격돼서 목숨을 잃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저는 이 사건 났을 때 저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설령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관광객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총격을 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관광은 중단이 됐는데, 사실은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 남과 북은 완전히 오늘 지경까지 이르렀죠.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하나의 하나의 대한민국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됐고, 그리고 더욱더 가속화된 그 핵무기 개발 국면, 그리고 체제 대립과 갈등, 전 세계는 유로 하나의 나라로 각각의 나라가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대한민국은 늘 전쟁과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 한가운데 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비극이 됐는데, 이후에 북한은 여러 차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하고 모두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결국은 오늘의 이런 지경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만 8년이 된 거예요. 만 8년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그럼 얻은 이득은 뭐가 있느냐? 없죠. 굉장히 나라 전체가,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든 지경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는 바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나라가 엉망이죠. 전국이 다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7곡 등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예, 사드를 배치할 대상 지역이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여기저기 뭐 난리가 아니죠. 특히 뭐 경북 7곡 유력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거긴데 거기에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13만 명의 7곡 군민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나라는 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7곡이 사막도 아닌데 사람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예, 사드를 배치하면 말이 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옳은 말이면서 동시에 예, 틀린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7곡이 안 되면 대한민국 어디도 안 되는 거지. 7곡은 안 되고 다른 데는 된다라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 안 됩니다. 사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100m 이내 지역은 예, 초극단파를 쏴서 그로 인해서 인체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요. 뭐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은 영구히 지역 개발이니 사람 살 수 있는 동네는 될 수가 없고 그건 완전히 초토화 버려지는 정말 저주받은 땅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그렇게 하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이거는 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똘똘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북한만이 아니라 적대 국가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사드 배치는 결코 대한민국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예, 그리고 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예, 미국 본토로, 예, 이 탄도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은 뭡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쏴서 쏘게 되는 걸 한반도에서 요격해갖고 사드로 부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핵무기가 다 한반도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할 때 그렇게 날리면, 그럼 미국은 날려갖고 중국을 이겼다. 그러니까 중국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오늘 왕이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한 얘기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친구들이 현명하게 어느 게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해라. 저는 이 한국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엄청나게 예, 경고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예, 더할마음님 그 새벽에 가지 말라는 거 왜 갔는지 의심스럽던데 지금도 좀 저도 이해는 안 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뭐 아니겠죠. 아니겠는데 근데 발표된 내용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그분이 나온 지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사건 현장은 그 숙소로부터 약 3.3km 정도가 떨어진 위치래요. 그게 정말 맞다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성인 남자가 걸어갈 수 있는 1시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4km라고 하는데 3.4km를 20분 만에 치마 입은 여자분이 갔다. 뭐 하여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래도 저래도 예, 북한이 총을 쏴서 관광객을 목숨을 잃게 한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과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라이츠 70님이 미국에 배치해라. 미국에 배치 안 하죠. 대한민국에 배치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하고 북한에게 정말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는 장사동포예요. 사실은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날릴 일이 없죠. 탄도미사일이 왜 우리한테 날립니까? 사드가 사실은 장사포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건데 그냥 북한에서 지금 날리면 수백 발이 지금 주요 거점 지역을 다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사동포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로 온 북한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했던 건
탄도미사일도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 장사동포로 그냥, 예, 장사포로 그냥 끝장을 내겠다 이런 건데, 사드는, 예, 그 장사포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기가 막힌 그 사실은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드 처음에 한반도 배치한 거, 하자고 주장한 거, 미국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2014년 6월에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을 했답니다. 이거 웃긴 얘기 아닙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즉 지네 나라 장군이, 사령관이 지네 나라에다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사드를 한국에다 배치하도록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문제를 왜 지네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네 나라에다가 요구합니까? 예. 그리고 또 같은 해 9월, 2014년 9월에는 예,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또 얘기합니다. 사드 포대, 그러니까 사드를 운영하는 부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른바 3노, 예, 세 가지 아니다. 요청받은 적 없고 협의한 적 없고 결정도 안 내렸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박근혜 정부가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분명하게 그걸 거부했는데, 예, 거부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드 배치가 정말로 어떤 의미로 된 건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적 의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6년, 바로 올해 들어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위기 국면이 되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쓸 카드가 없었다. 예, 자기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북한하고 대립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권력이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거를 먼저 요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탄을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같은 달, 그러니까 올해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였어요. 별 고민이 없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다. 3노 정책 잘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강한 어떤 게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카드를 쓸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선택한 카드, 바로 사드 배치권이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2년 전서부터, 2014년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하고도 상관없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막, 자기네들끼리 배치를 요구했다, 뭐,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박근혜 권력이, 그냥, 예, 수용해버린 거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한 건데요. 자, 뭐라고 쓰셨나요? 여기에 보면, 예. 글마가 무기업자 주식 엄청 사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던데 누굴 얘기하시는 걸까요? 개화말님, 처음 들어보는 아이디인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참새는 공기총으로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드는 참새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로 참새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고 사실은 중국이라는 용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을 잡으면 다행이죠. 잡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중국이 우리한테 쓸 수 있는 카드, 예, 농산물 바로 통제가 될 겁니다. 예, 이른바 마늘, 예, 파동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 없이 대한민국 모든 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농산물 수출을, 예, 통제하겠다라고 하면, 예, 단언컨대 내일서부터 우리는 식당 가서 밥 한 끼도 사 먹기 어렵습니다.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예, 이런 그 농산물, 사실상 그게 아니고서는, 예, 양파든 파든 뭐 마늘이든 이런 게 없으면,
예, 없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작은 문제죠. 엄청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으면 말이죠. 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압력 때문에, 예, 뭐, 제가 볼 때는, 예, 미국의 압력은 두 번째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하니까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에 카드가 없는 박근혜 권력이, 그럼 우리 사드를 받아들이자. 이것이 먹어도 같이 죽는 독약이 되든 쥐약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그 격한 감정으로 국익과 별 상관도 없이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깊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미국에다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저희가 사드를 받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 정치 보복 내지는 예, 교육 보복 뭐 일체의 어떤 보복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저기 이렇게 그 양해를 구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냉혈사이님, 아, 예, 저 이만 나중에 뭔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나가시면서 또 별풍선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고 앞으로도 자주 예, 뵀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예, 우리 장근호님 누구를 위한 사드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드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장사포죠. 장사포를 어떻게 막을 거냐. 북한의 장사포가 문제지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가 바로 잡혀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정말 더 이상 어렵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고요. 결국 이런 사드를 받아들이면서 난리가 난 곳 어디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이 다 난리예요. 전국이 다 난리인데, 경기 평택시, 예, 대출이 예, 고통이 있었던 평택시도 자기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에 오는 20일 예, 대규모 시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강원도 원주도 역시 후보 지역 중에 하나로, 그리고 충북 음성 정말 예, 깨끗한 도시, 예, 정말 고향, 예,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삼면이 유일하게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충북에 예, 이런 사드가 배치된다. 그리고 경북 칠곡 등에, 근데 지금 가장 유력지가 경북 칠곡이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난리 아닙니까? 경북 칠곡에 예, 뭐 군수는 뭐 군수 군의장 뭐 저기 뭐 다 머리 깎고 지금 막 엄청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장근호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별풍선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내정, 예, 뭐 사드는 찬성하는데 내정은 안 된다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격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예, 간단합니다. 사드 배치 안 됩니다. 내 지역이 안 되면 다른 지역도 안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배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필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지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고요. 그리고 남북이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건 남북의 석기시대화입니다. 예. 이번에 지진 나면서 여러분들 다 놀랬잖아요. 왜 놀랬습니까? 바로 동해안의 일대에 있는 핵발전소에 어떤 그 영향이 올까봐 이런 거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의 핵무기보다 예, 위험한 것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에 미사일 날아가면 그게 핵무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누출된 예, 방사능, 예, 대한민국의 바다 그리고 땅을 다 오염시킬 겁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은 어려워지고 저래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남는 방법은 평화입니다. 평화보다 더 싼, 예, 어떤 가치는 없어요. 예.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남북의 정말 초토화,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모든 국민들이 다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만이 있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나라죠. 그런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일은 없도록 정말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궁극적 방안을 찾고, 그래서 서로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도 벌써 10시가 됐네요. 10시가 돼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시기 전에 추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친구님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더한밤님 다시 만나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10번째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꺾어지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꺾어지는 10번째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자요 새벽걸님 오늘 처음 뵌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그 당시 금강승강강을 가면 제일 먼저 들렸던 노래 이 방송 시작할 때 들려드리는 이 방송 시작할 때 들려드리는 노래죠. 반갑습니다 였죠.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는 2박 3일 관광을 마치고 돌아올 때 차창 밖으로 들려오는 구슬포 노래 다시 만납시다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 새끼 종북 아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평화를 얘기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얘기하고 닫힌 개성공단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또 욕하고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상반이 종북 아냐? 정반 아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이 귀하듯 남의 목숨이 중요하고요. 내 자식이 귀하듯 남의 자식도 귀합니다. 제가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지 않기를 원하고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파괴와 죽음뿐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 그 남북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엔딩곡으로 다시 만납시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쿵공님 역시 사건 내용 정리해서 말씀해주신 분이 흥미로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가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호로간 메뚜기님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은 18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조만간 만나자고 우리 장근호님 이번주에 만나기로 돼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단열 0416님 우리 회장님이시죠. 단열 0416님이 우리 별풍선 회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수 고양이 고생하셨습니다. 라이트 치치님 짝짝짝짝 세가다 0416님 엄지 손가락 척 하셨고요. 명주 소나무님 공감합니다 라고 하셨고 엘리리즈님 잊지 말자 416 참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방송 무사히 잘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과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전에 방송에서 30분을 녹음을 좀 끊겼어요. 제가 녹음을 깜빡이고 안 해갖고 아마 본격적 방송은 보실 수 있는데 앞에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 오프닝 멘트 한 거는 잘렸는데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늘 좋은 방송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그런 것도 아세요? 아프리카 많이 내셨네. 아이, 저 알아요. 단열 0416님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열혈팬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 여름 휴가에는 저도 한 주 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토요일날 미리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더운 여름에
예, 같이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주신 세가닥 0416님, 별풍선, 예, 2 더하기 2는 귀요미라고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별풍선은, 예, 대한민국의 재심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있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맛있는 탕수육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일까요? 더 알마음님이라고 하셨는데, 예, 알마음님,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마터면 별풍선을 못 받을 뻔했네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저 정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0416님. 예, 여러분, 형님, 탕수육 인증샷이요? 예, 알겠습니다. 탕수육 인증샷 확실히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네, 우리 박주영 변호사가 저를 고소할지도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